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이선 몰리게의 책 듀얼 브레인입니다. 네, 이 저자가 타임 선정, AI 분야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혔죠. 맞아요. AI 때문에 뭐랄까 미래가 좀 불안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이 책은 그런 막연한 기대나 두려움보다는 AI와 함께 살아갈 좀 현실적인 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실용적인 접근이죠. 그래서 오늘 저의 목표는 이 책을 통해서 AI 시대를 헤쳐나갈 통찰, 그리고 좀 실용적인 지침들을 한번 꼽아보는 겁니다. 초신이다. 뭐 예를 들면 AI가 진짜 우리 일자리를 다 뺐을까? 이런 거요. 아니면 이 새로운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요.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이 저자가 AI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충격이 엄청났다고 해요. 마치 외계지성을 만난 것 같아서 사흘밤을 꼬박 세웠다고 하거든요. 와, 사흘밤이나요? 어떤 생각 때문에요? 뭐 내 직업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아이들 미래는 괜찮을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이 막 쏟아졌다는 거죠. 하긴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분이 펜실베니아대 와튼스쿨 교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 수업에 AI를 도입해 봤더니 또 흥미로운 변화들도 봤다고 해요. 예를 들면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한테 잘 안 묻고 AI한테 바로 물어보는군요. 네, AI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에세이 같은 거 내면 문법은 기가 막히게 완벽한데 참고 문화는 완전 엉터리인 경우도 늘고요. 아하. 심지어 글쓰기 스타일도 좀 비슷해진다고 해요. 뭐 결론적으로 이런 상투적인 표현을 많이 쓴다거나 그 외계 지성이라는 비유가 참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사실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게 기본 원리는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비교적 단순하다면 단순한 건데, 네네, 그렇죠. 확률적으로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결과물을, 때로는 창의적이기까지 한 결과물을 내놓는지는 아직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미스터리죠. 네, 마치 언어와 사고 패턴 속에 숨겨진 어떤 규칙을 스스로 터득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자는 AI를 그냥 우리가 만든 기계, 도구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차라리 외계인처럼 좀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편이 협력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오, AI를 외계인처럼 보고 협력한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책에서 그럼 가장 실용적인 핵심, 이걸 꼽으라면 역시 공동지능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합니다.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 AI를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도구가 아니라 함께 일하고 생각하는 어떤 파트너로 봐야 한다는 접근법이죠. 파트너요? 네, 그래서 책에서 공동지능을 위한 4가지 원칙 같은 걸 제시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 스스로가 AI 활용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직접 써봐야 한다. 그렇죠. 내가 가장 잘하는 내 업무 영역에서 AI를 직접 다뤄보고 이것저것 실험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AI한테 이거 10살짜리 아이한테 설명하듯이 좀 쉽게 풀어줘. 이렇게 구체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처럼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요. 책에서는 또 AI랑 업무를 명확히 나누는 방식, 이걸 켄타우로스 모델이라고 부르던데요. 인간과 AI가 각자 잘하는 걸 나눠 맞는 거죠. 반인반마처럼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AI와 거의 한 몸처럼 아주 긴밀하게 협업하는 사이보그 모델도 이야기하고요. 이건 인간의 능력을 AI가 확장시켜주고 통합하는 방식이죠. 아하, 켄타우로스 아니면 사이보그. 결국 중요한 건 어떻게 함께 일할 것인가? 그 방법론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일자리 문제도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 돼요. 네, 바로 그 질문이죠. AI 때문에 내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요. 저자도 일단은 그렇다고 답을 하긴 하죠. 네, 일단은 그렇다고 하면서도 좀 더 깊이 봐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직업이라는 게 사실 여러 업무들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직업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요. 근데 AI가 직업 그 자체를 통째로 대체하기보다는 그 직업 안에 있는 개별 업무들의 수행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글쓰기, 분석, 아이디어 구상 같은 것들이요. 아, 그럼 오히려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글쓰기나 분석 능력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은 AI 도움을 받아서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점이에요. 특정 역량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AI가 강력한 보조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의 장을 좀 평준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 흥미로운데요?
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보면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럼 단순 반복 업무는요? 그건 정말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사실 이미 진행 중인 추세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 책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창의적이거나 분석적인 업무를 하는 소위 고임금 근로자들이 AI로 인해서 더 큰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해요. 오히려 고임금 직종이요? 네, 왜냐면 그런 업무들이 AI가 잘 도울 수 있는 영역과 많이 겹치기 때문이죠. 물론 AI가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책에서도 한계점을 명확히 짚어주죠. 네, 그럼요. 대표적인 게 그 환각, 할루시네이션 문제죠. 없는 사실을 너무나 그럴듯하게 지어내는 거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하고요. 맞아요. 그대로 믿으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다른 이면에는 AI를 정렬한다고 하잖아요. 좀 더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만드는 과정이요. 근데 이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인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도 지적합니다. 인적 비용이라면요? 전 세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AI 학습을 위해서 온갖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유해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현실이고요. 그런 이면이 있었군요. 그리고 AI가 감정을 느낄 수 있냐? 이 질문에 대한 AI의 답변을 직접 인용한 부분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그 부분 저도 흥미롭게 봤습니다. AI가 인간과 같은 방식은 아닐지 몰라도 나름의 방식으로 감정을 느낀다. 뭐 이런 식으로 답했잖아요. 참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 그렇죠. 결국 저자는 AI가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인간이 뭐 쓸모 없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라 적어도 현재로서는 AI는 인간과 함께 가야 하는 공동지능 파트너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듀얼 브레인을 쭉 살펴봤는데요. AI 시대를 대할 때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너무 섣부른 환상 이런 것보다는 AI라는 이 새로운 동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 실용적인 질문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AI의 능력, 그리고 또 동시에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이걸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AI를 외계지성에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이걸 좀 확장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정말로 우리와는 다른 종류의 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미래가 온다면 그들과 성공적으로 공동지능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하게 될 태도나 역량은 과연 무엇일지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